실제로 스탠 거슨이라는 놈은 생쥐처럼 눈치가 빨라서 한시라도 방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다면 오산이었지요. 나는 놈의 방을 알아내어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호텔 뒷골목으로 가서 거기에 뉘어놓았던 사다리를 타고 그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것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내 놈은 페리어를 죽인 죄의 보답을 받을 때가 온 것이다 하고 일러주고 드리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너도 이 환약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약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운이 좋았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자의 심장을 찔렀지요. 그자가 환약을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죄진자로 하여금 독약을 집게 했을 테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지요. 이야기는 대충 이상과 같습니다. 이제 몸이 몹시 나른하군요. 어쨌거나 나는 미국에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 조합에 나갔더니 거지 차림을 한 아이가 나에게로 와서 베이커가 221번지 비호에서 마차가 필요하답니다 하고 나를 택하기에 함께 그리고 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내가 출근하기 전에 내 이름을 수소문에 놓았던 모양입니다. 어설거나 나는 별 의심도 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는 짐 싸는 것을 거두려고 했는데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우던 저 양반의 날쌘 솜씨는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내 이야기는 끝입니다. 나를 잔인한 살인자로 생각할지는 모르나 내 딴에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위해 죄인을 벌한 것으로 생각할 뿐 후회는 없습니다. 호프의 이야기는 실로 기기묘묘했기에 호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기침 한번 하지 않았다. 범죄에 관한 이야기라면 매일처럼 듣고 보고 하는 경감들도 호프의 이야기에는 상당한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호프의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동안 방 안은 물속처럼 조용했다. 속기를 마무리 짓는 연필 움직이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들릴 뿐이었다. 홈즈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신문 광고를 보고 내 하숙집으로 반지를 받으러 온 노파로 변장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질문에 호프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에 관한 비밀이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나를 도와준 선의의 사람에게까지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나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그것이 덫인지 아니면 정말 누가 우연히 그 반지를 주운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자기가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그 친구 멋지게 변장했지요. 그는 내가 런던에서 사귀었고 나의 하늘 이야기에 주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해두겠습니다. 홈즈는 더 이상 캐물으려 하지 않았다. 당직 경감이 말했다. 그럼 여러분, 목요일에는 판사가 이 용의자를 취조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의 신병을 인수해 두겠습니다. 경감의 지시로 호프는 두 사람의 간수에 이끌려 나갔다. 홈즈와 나는 까닭도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경시청을 나와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14. 결말. 우리들은 목요일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호프는 체포된 그날 밤 동맥이 파열되어 아침이 되자 독방의 마룻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이다. 복수를 끝내고 한을 풀어서인지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실망이 크겠는걸. 호프가 죽은 이상 자기들의 공로를 선전할 기회를 잃은 것이 되니까 말일세. 그 두 수사관이 이번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내 말에 홈즈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얼마만큼 일했느냐가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세. 문제는 얼마만큼의 일을 했노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지. 하지만 이제 와서 아무려면 어떤가. 잠시 입을 다물더니 다시 쾌활한 얼굴이 되어 말을 이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단순하기는 했지만 무척 감동적이었네. 단순했다고? 나는 놀라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단순했다는 말은 약간의 추리로 크게 수고한 일 없이 3일 만에 범인을 체포했다는 뜻일세. 그건 그렇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특이하다는 것은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방해가 되지는 않네. 이러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꾸로 추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점이지. 이것은 대단히 효험이 있는 방법이자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는 앞을 향해 추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꾸로 추리해 보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쉬운 걸세.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종합적 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0이라면 분석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꼴이나 될까? 자네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군. 그럴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쉬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마음속에 종합해보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하네. 그러나 어느 하나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었는가를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말하는 역추리다, 분석적 추리다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일세. 알겠네. 그런데 이번 일은 결과만 주어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이쪽에서 두드려 맞추어야 하는 사건이었네. 그래서 내가 추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밟아 올라갔느냐를 설명해 줌세.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멀찌감치해서 마차를 내려 그 빈집으로 걸어서 들어갔지. 즉 수사는 도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네. 거기에는 마차 바퀴가 뚜렷이 남아 있었지.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그것은 틀림없이 밤사이에 다녀간 것으로 결론을 내렸네. 그리고 바퀴 사이가 좁은 것으로 보아 자가용 마차가 아니고 영업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지. 런던 시내의 영업용 마차는 유난히 폭이 좁거든. 그것이 최초의 단서였네. 다음엔 마당의 흙길을 세심히 살펴봤는데 그곳에 흙은 발자국이 남기 좋은 찰흙이더군. 물론 자네 눈으로는 마구 짓밟힌 진흙길로 보였겠지만 훈련된 내 눈으로 보면 발자국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네. 탐정학에서는 발자국을 조사하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기술은 극히 경시당하기가 일쑤지. 다행히 나는 그 중요성을 알고 평상시부터 훈련을 쌓아두었네. 경관들의 구두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나 경관보다 먼저 거기를 걸어간 두 사람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더군.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나중 사람의 발자국으로부터 가려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네. 두 사람의 발자국은 여기저기에 경관들의 발자국으로 밟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의 사실을 알았네. 즉 밤사이에 빈집에 들른 것은 두 사람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크다는 것. 그것은 걸음 폭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었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보다 작고 값비싼 장화의 구두 발자국으로 보아 돈푼께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네. 이 추리는 방에 들어가 보고서 곧 증명되었네. 값진 에나멜 구두를 신은 남자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이 살인사건이라고 가정하면 키가 큰 남자가 범인으로 남게 되지 않겠는가. 시체를 보니 상처는 없었지만 얼굴에 두려움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알고 죽은 것이 분명했네. 심장마비 등 갑작스런 병으로 죽는 사람의 얼굴에는 겁먹은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걸세. 그래서 시체의 입냄새를 맡아보니 희미하지만 신냄새가 나더군.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을 강제로 먹어야 할 판국에 몰려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네. 무리하게 먹어야 했다는 것은 얼굴에 떠오른 증오와 공포의 그림자로도 추리할 수가 있었네. 자, 다음은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가 큰 문제가 되네. 아무것도 빼앗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도둑의 소행은 아니었지. 그렇다면 정치적인 암살이냐, 여성관계의 원한이냐? 나는 처음부터 여성관계로 보았네. 정치관계의 암살자라면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해치우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보통일세. 그런데도 범인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시간을 끌었더군. 범인의 발자국이 방 안 여기저기서 많이 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처럼 말이 많은 사건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라는 것이 상례일세. 더구나 벽에 쓴 글씨가 발견되고부터는 내 생각은 더욱 확고한 것이 되었네. 벽의 글씨가 수사를 혼란시키려는 장난이라는 것은 훤히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네. 거기에 여자의 반지가 나타나 내 머릿속에는 일단 사건이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었네. 범인은 그 반지를 보여줌으로써 죽은 자에게 그 여인을 생각나게 했을 것으로 판단을 했지. 이 단계에서 나는 그레그슨에게 클리블랜드로 친 전보에서 드리버의 과거 경력상 뭐 특별한 것을 조회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지. 그러나 자네도 들었다시피 그레그슨은 그런 말은 물어보지 않았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서 나는 방안을 면밀히 조사했고 그 결과 범인의 키가 크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으며 그 밖에 트리치노폴리라는 싸구려 담배를 피운다는 것과 자주 손톱을 못 깎아 손톱이 길다는 것도 알았네. 그리고 바닥에 흐름 피는 방안에서 격투를 벌인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이 흥분한 나머지 코피가 터진 것으로 생각을 했네.
방바닥을 조사해보니 피가 흐른 자국은 범인의 발자국에 밟혀 있었네. 그러나 아무리 흥분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코피를 흘렸다는 것은 어지간히 괄괄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좀 비약을 했네만 범인은 얼굴에 피가 많이 오른 불그스레한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정이 용케도 들어맞았지 뭔가. 나는 범행 현장을 나와서 클리블랜드시 경찰서장 앞으로 전보를 쳤는데 질문사항은 드리버의 결혼 관계만을 조회한 것일세. 답장은 결정적이었는데 그 내용은 드리버가 클리블랜드시에 거주할 때 제퍼슨 호프라는 옛사랑의 라이벌을 두려워하여 보호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는 것과 호프가 석방되기에 앞서 드리버는 유럽으로 자취를 감추었는데 호프라는 사람도 그 뒤를 쫓아 유럽으로 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었네. 나는 그것으로 사건을 풀 열쇠는 손에 쥐었다고 믿었네. 나머지는 범인을 찾아내는 일뿐이었지.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네. 드리버와 그 빈집에 들어간 것을 마차의 마부일 것으로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네. 길의 말발굽 자국과 마차 바퀴 자국으로 보아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는데 마부가 피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네. 가령 범인이 달리 또 있었다면 문간에 세워둔 마차에 마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뜸을 들인 살인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언제 비명을 지를지 모르는 희생자를 앞에 두고 말일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런던 시내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자면 영업용 마부가 되는 길이 가장 빠르지. 나는 그러한 요소를 종합한 끝에 제퍼슨 호프는 마부들 사이에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굳혔던 것이라네. 어쨌거나 호프가 범행 당시 마부였다면 쉽게 그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네. 먹고 살 방도도 그렇거니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 쉬우니까. 당분간은 마부 일을 계속할 것으로 보았던 것일세. 물론 가명을 쓸 우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조합에서 구태여 본명을 숨기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더군. 그래서 나는 그 꼬마들을 동원해서 런던 시내 여러 마차 조합을 뒤져 제퍼슨 호프라는 이름의 마부를 찾게 했는데 꼬마들은 그 임무를 훌륭히 해내 주었던 거네. 한편 호프가 스탠거슨을 단도로 찔러 죽인 일은 뜻밖이었으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환약을 먹일 계제가 아니었더군. 자, 이걸로 어느 정도 자네의 궁금증이 풀렸다면 다행일세. 나는 넛을 잃고 외쳤다. 훌륭하네. 자네의 그 공로는 세상에 알려져야 마땅하다고 부디 이번 사건의 기록을 발표하게. 자네에게 그럴 생각이 없다면 내가 대신하겠네. 좋도록 하게나. 그런데 우선 이거나 읽어보게. 그렇게 말하며 홈즈는 신문 한 장을 나에게 주었다. 그것은 그날의 에코지로서 홈즈가 가리킨 난에는 다음과 같이 논평이 실려 있었다. 이녹 드리버 씨와 조셉 스탠거슨 씨의 살해 사건. 용의자 호프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로써 사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막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나 정통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범죄의 그늘에는 사랑과 몰몬교에 얽힌 해묵은 원한이 숨어 있다고 한다. 피살자는 둘 다 청년 시절 몰몬교도였으며 급사한 용의자 호프 역시 몰몬교의 본고장인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이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에 의해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뛰어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범인이 단시일 내에 검거된 것은 오로지 경시청의 명수사관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그슨 두 경감에게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범인은 셜록 홈즈라고 하는 사람의 하숙집에서 검거된 모양이나 홈즈라는 인물도 이번 사건의 수사에 얼마간의 협조를 한 모양이어서 두 경감의 지도를 받으면 얼마 안 있어 적지 않은 수사 기술을 익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두 경감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표창하는 의미에서 각별한 조치가 있어 마땅할 것이다. 홈즈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나? 피해 문자의 수수께끼를 푼 공로는 남의 것이 된다고 말하지 않던가 말일세. 내가 대꾸했다.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일기에 적어두었으니까 언제고 세상에 발표할 걸세. 그때까지 자넨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홈즈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게나. THEND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